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날이죠. 2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다소 쌀쌀했습니다만은 이 한낮부터는 따뜻한 소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한낮 기온 11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자, 내일은 3일절이죠.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제죠. 40여 년간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설악산 국립공원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착공하겠다. 어제 또 밝혔는데요. 강원도 차원에서요. 지금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공모를 진행합니다. 영을린 박물관 내용 함께 또 살펴보겠고요.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의 이슈 점검하도록 하죠. 2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지와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수교육원의 유치를 위해서 원주와 춘천, 강릉 3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특수교육원을 본원과 분원으로 분산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630억 원이 드는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시설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5색 삭도 설치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환경청은 사업을 추진하되 사냥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과 풍속 대비 설계 강화 등 안전 조치도 강화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장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지방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1% 정도 줄어든 1,05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종별로 일반직 공무원이 1,054명, 별정직 공무원이 2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빠르면 올해부터 일단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라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영서 지역에서는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영동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현안 아니었습니까? 좀 어떻게 그동안에 논의가 되었던 거였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시작은 1982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강원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색에서부터 중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악산은 가장 높은 게 대청봉이고 그 다음에 옆에 중청, 소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중청봉에서 이제 오색까지 삭도 케이블카를 연결하자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네. 40년 동안에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런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 지역은 보존할 지역이지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속에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뭐 통과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환경 문제와
지역의 그 경기 활성화 정책, 사실 이것이 서로가 좀 상반되는 개념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 공약이었고 또 도지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이 예. 환경과 관련된 국제 기관들조차도 다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좀 환경 문제를 예. 너무 좀 간과한 게 아니냐. 네. 라는 또 이제 지적도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환경 관련 5개 단체에서 낸 의견은 이거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네.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낸 것이 맞습니다. 일단 국제 기관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청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사항이고 또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워낙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양양군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반영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이 그동안 반대해왔지만은 양양군의 입장에 조건부 이제 협의를 통보하게 됐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는 완료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1개의 인허가 절차 심의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이제 500억 이상이 이제 국비로 투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제 뭐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뭐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빠르면 예. 올해 내에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예산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인허가 예. 절차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이제 반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심의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 계속 시간을 끌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중앙 정부나 관계 부서가 추진하겠다라고 한 이상에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추진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이 이제 500억이 지경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심사는 아무래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지역 경기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과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뭐 일단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1년에 이 오색 케이블카 삭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것은 누구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TX를 놓으면은 그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얼마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부풀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단지 하나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연결되면은 주변에 체류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충분히 또 설명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이 환경 네. 문제를 서로 또 등치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지적도 어느 분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다른 그 국립공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좀 환경을 우선시해야 되는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가령 뭐 당장 북한산, 속리산, 뭐 지리산 이런 곳에서도 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렇죠. 이제 이곳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국립공원에 그동안의 케이블카 설치가 불허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서 앞으로 각 국립공원들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사실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것을 이제 왜 설치하느냐라고 갔을 때 환경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쪽에서도 환경을 위해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돼야 된다. 왜?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중간에 그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샛길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설악산의 여러 가지를 파괴하고 있다. 자연을.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또 위협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이제 환경 측의 이야기는 뭐냐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삭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왜 볼대를 이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큰 이제 뭐 이렇게 뭐 많은 이제 그 뭐 철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목적은 같아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쪽은 케이블카를 놓고 한쪽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립공원들도 그 이해는 뭐 비슷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42년을 계속해서 예. 좀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충분히 또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건부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이제 제시된 거였죠? 일단 이제 그 양양군, 그러니까 설악산 쪽에 지금 이제 오색 케이블카 놓여지는 쪽에 산양이 삽니다. 근데 이 산양은 법정 보호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처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어요. 법으로.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설치돼야 되니까 그동안에 환경부가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주면서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라.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서식 환경 현황 자료를 제시를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식물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 이제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도 다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래 만들기로 한 것은 1,480m 위치되는 곳인데 그것을 이제 50m 정도 내려가지고 기존 탐방로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둬라. 그래서 탐방객들이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 장치 이런 것도 설치해라. 왜 그러냐면 오색 케이블카 이동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소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물이나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냥은 멸종위기 중이고요. 그밖에 네.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예. 방안 참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지금 현재 이제 네. 그 환경 지킴이들이 이제 매년, 그다음에 매달 가가지고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얼마나 이것이 훼손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정확한 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지 않은 길을 좀 가게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공모를 받아서요 열린 박물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열린박물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역사박물관이 전시 공모를 받고 있어요. 열린박물관 좀 그 개념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 역사박물관은 항상 볼 수 있는 상설 전시 외에도 특별한 테마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기획 전시를 제공하는데요. 매년 5회에서 7회 진행하는 기획 전시 중 시민이 직접 전시를 기획하는 열린 박물관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박물관을 좀 더 친근하게 여기고 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참신한 소재를 박물관에서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전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것이라도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공모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모아둔 좋은 글이나 예쁜 손글씨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있던 장롱도 전시품이 될 수 있는데요. 기획자인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 원주시와의 지역 연계성, 전시 내용과 전시 내용의 역사성의 항목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네. 자, 시민들이 기획한 전시라는 것, 좀 더 익숙한 또 친근한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전시 공모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전시 공모는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고 전시로 최종 선정이 되면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참여 대상은 모든 원주 시민인데요. 꼭 원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김은미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은 흔히 조금 어렵고 좀 엄숙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분들께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열린박물관 전시 공모인데요. 열린박물관은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분들의 생활과 가까운 전시가 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열린박물관 전시 공모를 통해 시민분들께서는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작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한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와 전시 방법으로 신선하고 시민 친화적인 전시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미 그 열린박물관 행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전시가 진행되었었습니까? 네, 작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의 열린 박물관 전시가 진행됐는데요. 상반기에는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가 기획한 박물관 속 미술여행이란 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지나 옷처럼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진 재료와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재로 표현된 미술 작품 전시였는데요. 지역에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서양화와 한국화, 서예, 디자인이 전시됐습니다. 또 전시와 연계한 작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까지 기획이 돼서 반응이 좋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봉산동 미로 여행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초등학교와 무의당 사람들 또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기획한 전시인데요. 봉산동 마을 풍경을 관찰하고 그림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큐레이터를 꿈꾸던 분이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 또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박물관을 방문한 시민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소 전시를 조금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잘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번 전시를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참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그리진 못해도 제가 제 느낌을 표현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시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주역사박물관 또 그 밖에 좀 어떤 전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열린 박물관 전시가 끝나면 원주 그땐 아시나요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2021년부터 진행된 전시로 이 원주의 옛 모습을 담은 전시입니다. 원주의 역사적 장소와 일상 풍경을 담은 옛날 사진 전시를 통해서 오래전 원주의 모습은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요. 원주의 옛 생활상이 어땠는지 궁금한 분들은 다음 기획 전시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열린 박물관.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좀 많은 참여 함께 또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처음으로 문을 연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데 또 이제 원주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예전에 그 지하시장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만 어떤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된 겁니까? 네, 강원도 내 첫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인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난 27일 옛 지하상가에서 원광수 원주시장과 이재영 원주시의장 등 도시의원을 비롯해 원은영 원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황춘환 바르게 살기운동 원주시 협의회장 등 지역기관단체장, 이세환 원주 세무서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대장 이사장, 백기현 원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안승남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점포와 전통시장에 밀집된 옛 지하상가에 위치해 소상공인을 종합,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점 사업은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경영안정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운영,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관리 등 4개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네,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경영안정자금 지원, 노란우산 관련된 사업, 또 공공배달앱 관리, 좀 업무가 굉장히 많군요. 또 이 외에도 하반기에는 또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네, 하반기부터는 창업경영 교육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로컬 자문단 및 실무협의체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이행하게 돼 기쁘고 센터가 원도심을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센터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시의장은 시의회도 강원도, 원주시와 삼각편대를 이뤄 원주시장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센터를 통해 정보의 갈증을 해소하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또 소상공인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지하상가, 지금 재래시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접근성도 좋아졌고요. 또 지하상가 좀 활용 방안들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의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이게 오늘까지군요. 신청을 받는 게요. 그런데 지난 18일 기준으로 13,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군요. 좀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오늘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횡성군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2023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13,41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신청자 16,353명의 82% 수준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신청 및 접수를 했으며 해마다 1, 2월 중에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해 그해 8월 중 보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소음대책 지역인 횡성은 읍상리, 읍파리 등 29개리에 주민등록제를 두고 실제 거주한 7천여 세대 주민 1만 6천여 명입니다. 보상 대상자이지만 지난해 미신청한 주민이면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소음대책 지역 내 보상 대상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보상 대상 구역에 해당된다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성 실내체육관 다목적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소음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또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겨울에 겨울축제가 좀 활발하게 개최되었어요.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말 몇 년 만에 정상 운영된 곳이 또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습니까? 올해 겨울 강원도 관광객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3년 만에 재개된 겨울축제 대박에 강원도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지난 27일 발표한 관광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은 1261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월 1048만 명보다 213만 명, 지난해 12월 1193만 명보다 68만 명 늘었습니다. 재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요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를, 전월 대비 증가 이유로 겨울축제 재개 및 겨울 레포츠 관광 증가 등을 각각 꼽았습니다. 실제 시군별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로는 12개 시군, 전월 대비로는 17개 시군의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곳은 화천군으로 49만 명이 찾았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 명, 전년 동월 28만 명, 전월 26만 명보다 각각 72%, 87% 늘었습니다. 태백시도 54만 명이 다녀가 전월 31만 명, 전년 42만 명보다 각각 75%, 30%씩 상승했습니다. SNS 연간 주요 검색어로는 태백산 국립공원, 화천 산타 우체국, 평창 진보전통시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태백은 눈축제, 화천은 산창어축제, 평창은 송어축제 개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환급되는 지역 상품권 사용처가 인근 정통시장인 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명규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마케팅 실장은 3년 만에 재개된 겨울축제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2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